자,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가기 전에 형사 절차를 개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노트 90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자, 그럼 법원은 먼저 이 검사의 기소가 제대로 된 것인지 형식 재판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소 판결이라고 저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형식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하면 사건의 실체를 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죄, 무죄가 나옵니다. 무죄 판결 나오면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교도소로 가게 되죠. 자, 교도소로 바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근데 실형을 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선고유예가 있고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이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왜 때리는가요? 유죄가 나왔으면 그냥 실형 살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선고유예라는 것이 필요하고 집행유예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일단 선고유예가 뭡니까? 밑에 나와 있죠.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선고 자체를 안 해요. 유죄 판결이긴 한데 유죄 판결의 일종이긴 한데 선고 자체를 미루는가?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를 미룬다고요. 네 하는 거 봐서.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미뤄요. 자, 여기 얘가 나와 있죠. 징역 1년짜리인데 일단 그 선고를 미루겠다고요. 너 하는 거 봐서. 1년 동안 네 하는 거 봐서. 자, 집행유예는 뭔가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징역 1년을 살고 집행유예 2년도 또 산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너 징역 1년짜리인데 그 집행을 2년 동안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선고를 합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뤘잖아요. 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집행유예는요. 선고를 해요. 선고를 내려요. 내리는데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럼 실형은 뭔가요? 실형은 선고도 하고 당연히 집행도 하죠. 그 집행하는 곳이 교도소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모범 생활을 해요. 모범 생활. 사고도 안 치고, 그쵸? 모범 생활 하다 보면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석방.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형을 받았으면 만기 출소할 때까지 거기서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왜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고요? 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죗값을 다 치른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먹히면 좋은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항상 따르잖아요. 그쵸? 또 이 사람이 사회 복귀를 하다 보면 사회 복귀가 잘 안 되고요.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밥 먹고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은 도둑질밖에 없다고 옛날에 하던 절도, 강도 등을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선고유예, 선고 특히 그 중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집행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는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겁니다. 교도소에 가면요. 그 악풍에 감염돼요. 악풍에 감염.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한 방에서 섞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씩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나쁜 것을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에서 끝나면 되는데 사회에서도 연결되는 수가 있잖아요. 교도소도 마찬가지. 교도소 동기가 사회에 나가서 다시 만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갔다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직장도 계속 다닐 수도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다니던 회사 등을 계속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같은 경우 예외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되면 그냥 공무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지만 일반 사회 직장인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직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귀에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아서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보다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선고의 집행유예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처음부터 전과자가 아닙니다. 선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자, 선고유예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들은 기본서에서 선고유예를 할 때 자세히 익히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요건을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자, 선고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 선고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엄마가, 아빠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 아이에게 일단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초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쵸? 일정한 요건을 주면서 너 다음부터 또다시 이렇게 하면 그때 엄마가 너 매를 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기간 동안 사고를 안 쳤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빠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어떠한 달콤한 사탕을 하나 건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달콤한 사탕을 건네줬을 때 이 아이는 다음에 또다시 죄를 하지 아니할 확률이 보다 큰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경과했다면 어떤 효과를 줄 텐데 그 효과가 어떤 효과겠습니까? 자, 실체 재판에 오기 전에 그 직전의 효과가 형식 재판이잖아요. 그 형식 재판 1, 2, 3, 4 중에서 쭉 보게 되면 면소 판결이 있는데 그 면소 판결의 효과를 끌고 와가서 면소 간주를 한다. 면소 간주 효과를 줍니다. 면소가 된 것으로 본다. 그쵸? 이 효과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효과가 시험 문제입니다. 면소 간주 효과 잘 익혀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신료 취소가 있는데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신료 제도가 있어요. 신료 제도가 있고 취소 제도는 없습니다. 그 신료 제도의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집행유예로 가게 되면요. 집행유예는 말씀드렸듯이 선고는 합니다. 선고는 내리지만 그 집행을 네 하는 거 봐서 네가 잘 그 기간 내에 무사히 사고를 안 치고 잘 지낸다면 내가 집행은 면하게 해야겠다 하는 거죠. 집행을 미루는 것인데 그 사람이 하는 걸 잘 봐서, 그쵸? 무사히 경과를 했다면 어떤 효과를 줄 텐데 마찬가지로 어떤 효과를 주겠습니까? 자, 보세요. 선고를 했잖아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선고를 하잖아요. 선고라는 꼬리표를 붙이잖아요. 꼬리표를 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 전과자입니다. 근데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이 꼬리표를 떼줍니다. 그래서 선고했던 것을 선고를 X, 꼬리표를 떼준다고요. 그래서 형선고 효력 상실. 이게 효과예요. 그래서 이 효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만 돼요. 그래서 형선고 효력 상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효과와 선고유예 효과는 면소 간주죠. 집행유예 효과는 형선고 효력 상실이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형선고 효력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과자였던 자가 그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전과자가 아닌 거로 바뀌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신료제도와 취소제도가 모두 있다. 그 내용도 좀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다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요. 법원에서 내리는 거예요. 법원에서 사법부가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내리게 되는데 그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내릴 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51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기, 수단, 결과 이런 것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이 친구는 선고유예를 내려도 되겠구나. 이 친구는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겠구나. 이걸 결정하죠. 사법부가. 그렇죠? 무작정 선고유예 집행유예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을 때 재범 위험 가능성도 없고 그랬을 때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내리게 되는데 이건 사법부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51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실형을 때린다라고 했을 때 보통 실형은 누굴 때립니까? 좀 죄질이 좀 나쁠 때. 그쵸? 재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강간범 같은 경우를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뜰 수는 없잖아요. 강간범 같은 경우는 바로 실형이죠. 그쵸? 근데 이 친구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할 때 사고를 안 칩니다. 말도 잘 듣고 교육도 잘 따르고. 그쵸? 그래서 이 가석방의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 이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에 따라서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서 형을 살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석방은요, 형 선고도 받고 형 집행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친구가 사회에 나왔습니다. 조기 출소했습니다. 조기 출소해서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줄 텐데, 그 효과가 뭡니까? 혹을 두 개를 다 뗄 수는 없어요. 혹은 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하던 중에 조기 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 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 집행 종료 간주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형기가 있는데 그 남은 형기를 다 마친 것으로 쳐줍니다. 그게 효과입니다. 대신 혹 두 개는 못 되니까 혹 한 개밖에 못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과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꼬리표가 남아있어요. 전과자는 집행유예는 선고했던 것을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전과자 아닌 걸로 바뀌게 되지만,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여전히 전과자는 꼬리표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럼 가석방 같은 경우에 역시 실료제도와 취소제도가 모두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가석방보다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